여러분, 가난한 선비가 10년 공부 끝에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하여 영광스럽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를 가난 속에서 묵묵히 떠받쳐준 아내는 그날 밤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간 아내. 2년 후 남편이 그녀를 찾았을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선 중종 때 한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사랑과 희생, 그리고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조선 중종 때의 일입니다. 경상도 어느 가난한 마을에 강선비라는 젊은 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강선비는 총명했지만 집안이 가난하여 제대로 된 책 한 권 사기도 어려웠습니다. 그에게는 춘하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춘하는 가난한 농부의 딸이었지만 마음씨가 곱고 손재주가 뛰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18살에 혼인하여 작은 초가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비 새고 바람 들어왔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했습니다. 춘하는 날마다 새벽부터 일어나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밤에는 등잔불 아래서 바느질을 했습니다. 쓱쓱 바늘이 천을 뚫는 소리가 밤마다 들렸습니다. 춘하가 번 돈은 남편의 책값, 종이값, 붓값이 되었습니다. 강선비는 아내에게 미안해했습니다. 춘하야, 미안하오. 내가 더 빨리 급제하지 못해서. 하지만 춘하는 늘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서방님. 서방님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제 기쁨이에요. 언젠가 서방님이 과거에 급제하시면 우리도 좋은 날이 올 거예요. 두 사람은 가난했지만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강선비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강선비가 큰 병에 걸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고열로 며칠 동안 정신을 잃고 누워 있었고,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 병을 고치려면 값비싼 약재가 필요합니다. 인삼과 녹용이 있어야 하는데,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춘하는 몰래 자신의 혼수품을 팔았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준 은비녀와 옷가락지, 그리고 손수 짠 비단 보자기까지. 춘하는 그 돈으로 약을 사서 남편을 살렸습니다. 강선비가 깨어났을 때 춘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이 살아계시면 저는 행복해요. 물건은 다시 살 수 있지만 서방님은 하나뿐이잖아요. 강선비는 그때의 일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춘하가 나를 살렸구나. 나는 언젠가 이 은혜를 꼭 갚아야 해.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강선비는 마침내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춘하는 남편을 배웅하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서방님, 꼭 몸 조심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할게요. 터벅터벅 강선비는 먼 길을 떠났습니다. 춘하는 남편이 떠난 후에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올 날을 위해 쌀을 조금씩 모으고 옷을 기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마침내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강선비가 장원급제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가난한 강선비가 장원급제를 하다니. 춘하가 고생한 보람이 있네. 춘하는 그 소식을 듣고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르륵 눈물이 볼을 타고 내렸습니다. 서방님, 정말 축하해요. 가난한 집 자식이 효도한다더니 서방님이 드디어 이루셨구나. 며칠 후, 강선비는 붉은 비단옷을 입고 말을 타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 그를 환영했습니다. 짝짝짝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장원급제 축하합니다. 이제 벼슬길에 오르시겠네요. 강선비는 환하게 웃으며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춘하를 꼭 안았습니다. 춘하야,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오지 못했을 거요. 당신이 나를 살렸고, 나를 믿어줬소.
춘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서방님. 서방님의 노력 덕분이에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춘하는 그날 저녁, 자신의 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손등에 작은 흰 반점이 생겨 있었고, 감각이 둔해진 것 같았습니다. 춘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이게, 이튿날, 춘하는 남편 몰래 마을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원은 춘하의 손을 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후, 의원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부인, 이건 나병입니다. 문둥병이라고도 하지요. 춘하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나병. 그것은 조선시대 가장 무서운 병 중 하나였습니다. 전염되고 낫기 어려우며 걸린 사람은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의원님, 정말 나을 수 없나요?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인, 이 병은 낫기 매우 어렵습니다. 악화를 늦출 수는 있지만 평생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으니 부디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남편께 의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부인의 병이 알려지면 남편 어른께서 벼슬길에 오르시기 어려울 겁니다. 조정에서는 나병 환자의 가족을 관리로 삼지 않으려 하거든요. 춘하는 눈물을 꼭꼭 참았습니다. 서방님. 어떡하지? 서방님이 이제 막 급제하셨는데 만약 제 병이 알려지면 서방님의 관직 생활이 망가질 거야.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거고 서방님은 벼슬을 할 수 없을지도 몰라. 춘하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뚝뚝 눈물이 이불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나는 떠나야 해. 서방님을 위해서. 서방님이 행복하게 사시도록 나는 떠나야 해. 10년 전 서방님이 나를 위해 살아주셨듯이 이제는 내가 서방님을 위해 떠나야 해. 춘하는 작은 보따리를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 몇 벌, 약간의 양식, 그리고 책상 위에 짧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서방님, 저는 먼 곳으로 갑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훌륭한 관리가 되세요. 저를 찾지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서방님이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합니다. 10년 전 제가 서방님을 살렸듯이 이제는 제가 떠나서 서방님을 지키겠습니다. 춘하 올림. 그날 밤, 춘하는 남편이 깊이 잠든 사이 집을 나섰습니다. 쏴,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춘하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춘하에게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사실 춘하의 시어머니, 강선비의 어머니는 몇 해 전부터 이웃 마을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같은 병을 앓고 있었고 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혼자 숨어 살았던 것입니다. 춘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가끔 몰래 시어머니를 찾아가 돌봐드렸습니다. 춘하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님도 혼자 계시는데 나도 이제 같은 병에 걸렸으니 어머님과 함께 산속으로 들어가 살자. 그곳에서 어머님을 모시며 조용히 살아가자. 이것이 며느리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야. 춘하는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춘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춘하야, 무슨 일이니? 내 남편은 급제했다며 춘하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손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님, 저도 같은 병에 걸렸어요. 저는 서방님 곁에 있을 수 없어요. 어머님과 함께 산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춘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생이 많구나. 내 며느리야. 그래, 우리 함께 가자. 넌 정말 효부로구나. 두 사람은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골짜기, 맑은 샘물이 흐르는 곳에 작은 움막을 지었습니다. 춘하는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캐고 약초를 뜯어 어머니의 상처를 돌봤습니다. 두 사람은 외로웠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춘하는 가끔 마을 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서방님은 잘 지내실까? 훌륭한 관리가 되셨을까? 눈물이 났지만 춘하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서방님을 위한 길이야. 서방님이 행복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해. 한편 강선비는 아침에 일어나 아내가 사라진 것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춘하. 춘하야. 그는 집 안을 뒤졌지만 아내는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 편지를 발견했을 때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편지를 읽은 강선비는 무너졌습니다. 춘하야. 왜 나를 떠났소? 무슨 일이 있었소? 10년 전 일을 언급한 건 무슨 뜻이오? 강선비는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춘하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강선비는 조정에서 벼슬을 내렸지만 그는 즉시 상소를 올렸습니다. 신의 늙으신 어머니께서 중병에 걸리셨습니다. 신은 효를 다해야 하오니 부디 정우를 허락하시어 3년간 어머니를 돌보게 해주십시오. 왕은 강선비의 효심을 가상히 여겨 3년 정우를 허락했습니다. 그대의 효심이 기특하구나. 어머니를 잘 모시고 3년 후 다시 벼슬길에 나오도록 하라. 하지만 강선비는 벼슬보다 아내를 찾는 것이 더 급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찾아 나섰습니다. 강선비는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며 아내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혹시 춘하라는 여인을 보셨습니까?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고 6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강선비는 지쳐갔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아내를 찾았습니다. 발은 부르트고 옷은 찢어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강선비는 한 의원을 만났습니다. 그 의원은 강선비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부인께서 손에 흰 반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강선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혹시 제 아내를 아십니까? 의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인께서 2년 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병 진단을 받으셨지요. 부인은 제게 부탁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지만 이제 2년이 지났으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강선비는 그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병. 그래서 춘하가 떠난 거였구나. 나를 위해서. 나의 벼슬을 위해서. 강선비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훌쩍훌쩍 그의 울음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춘하야. 미안해. 내가 몰랐어. 내가 그렇게 고통받고 있었는데 10년 전 내가 나를 살렸듯이 이번에는 내가 너를 구해야 하는데 강선비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3년 정후가 끝나면 임금님께서 다시 벼슬을 내리실 거야. 그때 또 어머니 병을 핑계로 거절할 수 있을까? 임금님의 은혜를 여러 번 저버리는 것은 불충이 아닐까? 하지만 아내를 버리는 것은 불의가 아닐까? 아내가 나를 위해 10년을 고생했고 나를 살렸는데 이제 내가 아내를 버릴 수는 없어. 벼슬보다 아내가 더 중요해. 가족이 먼저야.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고. 내가 직접 아내를 찾아서 확인해야 해. 강선비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의원이 말했습니다. 부인은 아마도 산속으로 들어가셨을 겁니다.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을 피해 산속에서 은둔합니다. 강선비는 즉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깊은 산속을 헤매며 아내를 찾았습니다. 춘하. 춘하야. 어디 있소?
그의 목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강선비는 2달 동안 산속을 헤매었습니다. 발은 더욱 부르트고 옷은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길을 잃고 지쳐 나무 아래 주저앉았습니다. 춘하야. 어디 있소? 제발 나타나 주오.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소. 그때였습니다. 휙! 한 마리 노루가 나타났습니다. 노루는 강선비를 빤히 바라보더니 천천히 골짜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노루의 부드러운 갈색 털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강선비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노루가 나를 어디론가 데려가려는 것 같아 강선비는 노루를 따라갔습니다. 노루는 깊은 골짜기로 그를 인도했고 마침내 작은 움막 앞에서 멈췄습니다. 노루는 강선비를 향해 고개를 숙이는 듯하더니 조용히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강선비는 움막에 다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혹시 안에 누구 계십니까? 안에서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그 목소리는 춘하였습니다. 강선비는 외쳤습니다. 춘하. 나요. 당신 남편이요. 문이 열렸고 춘하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춘하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얼굴은 여위고 손과 발에는 흰 반점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춘하는 남편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방님,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가세요. 저는 병든 몸이에요. 서방님께 옮을 수 있어요. 서방님은 벼슬을 하셔야 해요. 춘하의 목소리는 떨렸고 숨이 가빠 보였습니다. 강선비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강선비는 춘하에게 다가가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춘하야,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소. 10년 전 당신이 혼수품을 팔아 나를 살렸소. 그때 당신이 말했지요. 서방님이 살아계시면 저는 행복해요라고. 이제는 내가 당신에게 똑같이 말하겠소. 당신이 살아있으면 나는 행복하오. 벼슬 따위는 중요하지 않소. 당신이 나의 전부요. 그때 움막 안에서 또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강선비의 어머니였습니다. 강선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께서 여기 계셨습니까? 저는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나도 같은 병에 걸려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숨어 살았단다. 그런데 내 아내 춘하가 나를 찾아와 돌봐주었어. 춘하는 자신도 병에 걸렸는데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 여기서 살았단다. 춘하는 진짜 효부야. 나는 이런 며느리를 둔 게 자랑스럽구나. 강선비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울었습니다. 춘하야. 당신은 나를 위해 떠났을 뿐 아니라 어머니까지 돌봤단 말이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요. 춘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서방님. 어머님은 제 어머님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서방님이 저를 위해 목숨을 걸어주셨듯이 저도 서방님을 위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강선비는 그날부터 산속에서 어머니와 아내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3년 정후가 끝나면 또 어머니 병을 이유로 벼슬을 사양하겠소.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당신들과 함께 살며 의술을 배워서 당신들의 병을 치료하겠소. 춘하와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안 돼요, 서방님. 서방님은 장원급제하셨잖아요. 훌륭한 관리가 되셔야 해요. 하지만 강선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벼슬이 아니라 가족이요. 당신들이 없다면 나의 급제는 아무 의미가 없소.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작은 사랑도 쌓이고 쌓이면 큰 행복이 되는 법이요. 우리 함께 여기서 행복하게 삽시다.
강선비는 그날부터 산속에서 어머니와 아내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에 내려가 약초와 양식을 구해왔고 밤마다 의술책을 읽으며 치료법을 공부했습니다. 또한 멀리 사는 명의를 찾아가 나병 치료법을 배웠고 귀한 약재를 구하러 먼 길을 다녔습니다. 강선비는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오직 아내와 어머니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3년, 4년이 지났습니다. 강선비의 끊임없는 정성과 약초 치료 덕분에 춘하와 어머니의 병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상처는 서서히 아물었고 고통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완전히 낫지는 않았고 손과 발에는 흉터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두 사람은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마을의 의원들도 가끔 찾아와 놀라워했습니다. 이건 거의 기적이요. 나병이 이렇게 호전될 줄이야. 선비 어른의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킨 게 분명하오. 춘하는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덕분이에요. 서방님의 사랑이 저를 살렸어요. 강선비는 춘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요. 당신의 희생과 사랑이 우리 가족을 지켰소. 우리는 서로를 구했소. 그로부터 몇 해 후, 세 사람은 산속에서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강선비는 더 이상 벼슬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에서는 몇 번이나 사신을 보내 강선비를 불렀지만 강선비는 계속 어머니의 병을 이유로 사양했습니다. 7년째 되던 해, 왕은 마침내 강선비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강선비의 효심이 지극하구나. 그가 원한다면 산속에서 어머니를 모시도록 하라. 강선비는 산속에서 약초를 캐고 몰래 찾아오는 병자들을 치료하며 살았습니다. 소문을 듣고 먼 곳에서 사람들이 찾아왔고 강선비는 그들을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다만 강선비는 아내와 어머니의 병에 대해서는 비밀로 했습니다. 춘하는 밭을 가꾸고 어머니는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세 사람은 산에서 부모를 잃은 어린 남매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은 떠돌다가 굶어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강선비와 춘하는 그 남매를 거두어 키우기로 했습니다.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구나. 춘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아이들은 산속에서 건강하게 자랐고 강선비와 춘하를 부모처럼 따랐습니다. 남자아이는 아버지에게서 의술을 배웠고 여자아이는 어머니에게서 바느질과 효를 배웠습니다. 10년이 흐른 어느 날, 강선비가 산 아래 마을에 내려갔을 때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장원급제한 강선비가 10년째 산속에서 산다더라. 아내와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래. 그리고 산속에서 병자들을 치료한다더군. 참 대단한 사람이야. 벼슬보다 가족을 택하다니. 사람들은 강선비를 존경했고 그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강선비가 움막으로 돌아올 때 휘익! 한 마리 노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10년 전 자신을 이곳으로 인도했던 그 노루였습니다. 노루는 강선비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움막 위로 날아온 까치 한 마리가 나무에 앉았습니다. 까악까악 까치가 울었습니다. 까치는 움막 위를 맴돌며 계속 울었습니다. 마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듯했습니다. 춘하가 문 밖으로 나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것 봐요, 서방님. 노루와 까치가 우리를 축복하는 것 같아요. 강선비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정말 행복합니다. 그 마을에서는 지금도 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과거에 급제한 남편을 떠난 아내의 희생, 그리고 벼슬을 버리고 아내를 찾아온 남편의 사랑 이야기.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때로 큰 성공을 이룹니다. 하지만 그 성공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은 그 과정에서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입니다. 벼슬과 명예도 중요하지만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소중합니다.
춘화는 남편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고 강선비는 아내를 위해 벼슬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낫지 않더라도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안아주세요. 안녕히 주무세요.